나는 거는 사실 생리적인 땀은 나야 되는 땀이 있어요. 그거는 음. 체온도 조절을 네. 하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배설도 하고, 그다음에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오. 그런데 이제 이게 병이 됐을 때 이제 상담을 해오시는데, 전신적으로 땀이 나는 거를 보통 또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누면 자한이나 도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한이라 그러는 것은 낮에 활동을 할 때 또는 생각을 많이 했을 때 깨어있을 때 나는 땀이고요. 도안이라고 하는 거는 꼭 잠잘 때만 나는 땀이에요. 그래서 그 기전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 땀이 나면 환기를 이렇게 데려서 먹으면 무조건 땀이 안 난다고 접근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활동할 때 나는 땀도 종류가 아까 지호 원장님이 그 줄이라고 하는 그 땅구멍이 허해서 밖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그게 허해져서 줄이가 열려서 땀이 나는 경우는 사실 허하기 때문에 환기 같은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몸 안에 너무 노폐물이 쌓여서 습땀이라고 하는 게 많이 쌓였을 때는 그건 사실 땀으로 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사우나에 가서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몸에 습땀이 많은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습땀이라는 노폐물을 땀으로서 배출을 하고 건강한 또 음료수를 잘 마셔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데 이분들은 환기가 맞지 않아요. 이분들은 오히려 백출이나 창출 같은 약재를 써서 그거를 빼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밤에 잘 때 나는 도안이라는 것은 한방에서 신장이 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방에서의 신장이라는 것은 소변을 만드는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생식 기능이라든지 혹은 몸의 가장 신정이라고 하는 가장 엑기스가 되는 게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말라가면서 허화가 둥둥 떴을 때 음허 화왕 이 상태에 있을 때 사실 식은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잘 때 땀을 흘리면 분명히 그 아이들은 기관지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토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음을 보충을 해주고 화를 내려주는 자음 강화 요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제 땀을 이야기를 할 때는 땀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땀이 나고 있는 땅구멍, 피부에 있는 땅구멍을 한의학에서는 현부 혹은 주리 혹은 기가 통과하는 기문이라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몸에 진액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진액하면 이제 혈액을 생각하실 텐데 혈액 외에도 림프액도 있고 또 체액도 있죠. 이런 체액들이나 림프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서 혹은 그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돌다가 피부를 호흡하기 위해서 발산하는 것으로 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방에서는 혈지여라 그래서 혈액에 남은 부분이 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땀의 종류를 하면 아까 이제 박소영 원장님께서 그 자한 또 도안 말씀을 맞아요. 하셨는데요. 말고 또 수족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손발에서만 땀이 많이 나는 경우랑 그다음 머리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 두피가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심리적인 것들이랑 관계가 많기 때문에 오장육부 중에서도 심장의 기운이 허할 때 를 좀 많이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밤에 나는 땀을 도안이라고 했었잖아요. 도안은 도둑 같은 땀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나 이렇게 열이 많은 사람들도 밤에 나기도 하고 기력이 많이 허해서 음혈이 마른 사람들이 땀이 도안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신장의 기운이 약했을 때 또 땀이 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드랑이에서만 땀이 너무 많이 난다거나 이 측면을 따라서만 땀이 난다거나 한쪽 면에서만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이럴 때도 오장육부와 불균형인데 주로 간의 기능이 깨어져 있을 때 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보통 손발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들 때문에 막 늘 손수건을 가지고 손을 닦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심리적인 것들을 또 풀기 위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생리적인 방어작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병적으로 가거나 많이 힘드실 때는 이런 이제 다한증이나 이런 것들을 한의원에서 치료를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셔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의원에서 이 기혈을 조절해주고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조절해주는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데요. 일단은 증상을 많이 여쭤보죠. 이제 그 전신적 다한증으로 오시는 분보다는 이제 국소적 다한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한의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얼굴 위로 열이 올라서 땀이 막 나셔서 못 견디시는 분들, 냉면만 먹어도 땀이 나셔서 남들이 너 아프냐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손에 이제 시험 볼 때 볼펜이 자꾸 미끄러지시는 분들, 시험지가 젖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오시는데요. 일단은 증상을 가지고 이제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체열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몸의 열분포를 보게 됩니다. 이게 땀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소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체열 분포가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지 못한 체열 분포를 좀 정상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긴장 많이 하는 영화 보면은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스트레스나 자율신경이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스트레스 관련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조절하는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병적인 땀만 얘기했는데요. 우리 한방에서 땀을 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감기고요. 우리 해기시킨다고 하잖아요. 아까 전에 박세현 원장님께서 사우나해서 시원하신 분들, 몸에 습담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제가 약재를 좀 정리를 해왔어요. 갈근이라는 약재가 많이 좋고요. 또 땀을 내게 하는 대표적인 약재들입니다. 네. 갈근이라는 약재가 있고, 또 아까 아토피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아토피 자체가 좀 땀이 안 나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자소엽이라는 약재를 이용해서 저희가 소아 아토피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약재들을 복용을 하면서 해기를 시켜준다고 그러면 우리 평소에 이렇게 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다 하는 근육통들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